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12월 둘째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그래도 장중 저점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3개월 만에 195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다른 기관이 매수로 대응해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하루만 다시 하락세로 마감하기도 했죠.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올해 들어 가장 적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참 여러 이벤트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다음 기다리는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요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작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외국인의 매도도 오늘까지 지속됐습니다. 과연 이 기관의 시장 방어 역할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수급의 흐름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매도 물량을 좀 크게 키웠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2,700억 정도 매도를 좀 한 시장이었고, 거기에 대해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들이고요. 정말 좀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투신 쪽에서 오랜만에 선물과 현물에 대해서 이제 동시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연기금도 어제 1,000억이 넘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지만 금액도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비차익 거래 쪽에서 이제 계속 매수 포지션을 금일 같은 게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정말 좀 문제가 없는 오늘 하루 동안 봤을 때는 그야말로 좀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할 수 있는 좀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 약세를 보인 업종들이 더 많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주가 오늘 유독 하락폭이 크기도 했는데요.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에 중국과의 경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주와 이 조선주를 포함한 운수 장비의 미래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주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수주 물량도 좋았고 그게 다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선업황 자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에 따른 지금 조선주들이 오히려 지금 환율 원화 강세가 좀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그게 다 이제 비용이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에 의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게 아니냐. 그게 따른 이제 수주 물량은 좀 늘렸지만, 그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면서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조선 쪽에 좀 주가에, 의미 있는 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도, 작년 같은 경우에 큰, 상승률을 좀 보여주지만 최근에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가 수주 물량들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매출은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굉장히 큰 폭의 적재를 보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조선 또한 좀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던 오늘같이 반등을 주는 시장에서도 제대로 된 반등이 보여주지 못하는 시점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연말까지 미래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불투명하다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환율상으로 지금 어떤 국내에서 제스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동결이 되었는데, 자, 김준수 총재가 내년 3월 달까지 이제 임기가 있습니다. 그게 따른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좀 더 통화 정책이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좀 완화가 되게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 3월 달 되면 이제
김준수 총재가 이제 바뀜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환율상 통화 정책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김준수 총재가 이번에 브리핑에서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경상수지 흑자를 좀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은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좀 표현을 썼는데, 그래도 지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제 환율 리스크는 이제 존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중소형주들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IT 부품주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IT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정말 환율에 대한 그에 따른 이제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왔다. 그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IT 부품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박리담의 형태의 좀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자동차 IT 분야도 마찬가지고 지금 IT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고 부품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차트 흐름들이 보면 계속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점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IT 부품주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는 조금은 접근하기가 지금 현재는 정확한 환율상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좀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두 업종에 대한 접근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여러 이벤트가 있지만 먼저 오늘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되죠.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수혜를 받는 업종과 좀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어떤 쪽에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내용 나오는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도시화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도시화가 거의 82%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91%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이 도시화에 대해서 신도시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에 대한 이제 성장과 그에 대한 이제 배분을 적당하게 만들면서 내수 시장을 좀 살리겠다는 좀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내수 시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제 포트에도 지금 현재 담겨 있지만 락앤락과 같이 직접적인 소비자들이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최근에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거의 주가가 200%, 300%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국 내수 시장과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신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좀 내수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준다면, 화장품 관련 주들도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빅 이벤트가 남아있습니다. FOMC 회의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테이퍼링 시기를 앞두고 언제 과연 그 시점이 이루어질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 여러 가지 부분도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다음 주 FOMC 우리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면 금융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금융업종이 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테이퍼라는 말 자체는 이 폭을 줄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를 해석해 보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이팅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긴축을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풀려있는, 돈을 이렇게 이제 걷어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 풀고 있는 돈을 조금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이 된다는 건 저는 기존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미 다우존스가 지금 현재 주가가 꺾여서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이 실시가 된다라고 FOMC에서 정확한 의미 있는 좀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게
악재가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테이퍼링이 된다 해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뭐 위축되어 있는 투자 심리 가지지 마시고요. 네.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좀 편안한 마음이 안 듭니다. 지금 나흘째 벌써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연말 랠리 이제 좀 물 건너 간 거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든가 아니면 룩셈부르크 그리고 영국, 프랑스 쪽에 있는 이제 자금들이 이제 단기 한머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우리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한 번이는 이제 당연히 시장이 좀 꺾인다는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뭐 나가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런 한 번이면 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 시점이 만들어지면 다시 뭐 유입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번의 움직임엔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세계적인 펀드 자금들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좀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태 부위원장이 전격 사형이 됐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2인자가 실각이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사형까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충격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는 반드시 영향은 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저는 가설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통일이 좀 더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북한의 정치 형태가 결국에는 골마서 터져서 그게 이제 통일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빈미가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방송할 때마다 얘기해 드리지만 통일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야말로 우리 시장에 지금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좋은 날이 있나라는 의미 있는 시장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지정 리스크가 없어지고 어느 정도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된 정착이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그에 따른 이 주식은 그야말로 우리가 평생 동안 투자하면서 이제 이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겠냐 할 정도로 엄청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빨리 통일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좀 멀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수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도세 연일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는 또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관과 연기금 과연 국내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포지션도 궁금한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연기금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 이제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너무 좋게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연기금에서 물량들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정책적인 의미에서 이제 물량들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크게 의미있게 좀 바라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차트상 이제 잠깐 코스피 지수 차트 보여드리면 오늘도 저희 가족들과는 같이 1950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1950포인트가 살짝 깨지는 1948포인트에서 1947포인트 정도 되면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었고, 그게 따라 이제, 오늘 오히려 저희들도 좀 매수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평선에 대한 저항은 이미 받은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다시 한 번 더 차트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과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FOMC에서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따른 이제 테이퍼링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하루 정도는 좀 지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상승도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악재가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악재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는 거죠. 네. 우리가 종목들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안 좋고 최악일 때가
오히려 그 실적이 발표 나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하락하다가 실적이 악재라면서 나오고 난 이후에 터닝포인트를 만들면서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처럼 일단 악재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심리적인 상태는 좀 안정으로 좀 바뀔 거고 그에 따른 다시 한번 지수 좀 반등 구간 충분히 FOMC 끝나면 반등 구간 만들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 시장은 추세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렌터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누적 수익률 30%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다시 반등하며 9.4%로 수익률 올랐습니다. 한국전력도 나흘 만에 상승하며 수익률 3.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오늘 수익률 2% 기록하고 있고요. CJ 오늘 팽됐죠. 매수가 높여서 편입이 됐는데 하루 만에 2.4%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 하우시스가 매수가 위로 올라왔군요. 3% 가까이 오르면서 0.4%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CTC 바이오가 소폭 쉬어간 가운데 리드코프 1% 하락하며 손실 더 커졌습니다. 1.2%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입니다. 총 3종목 담겨있는 가운데 3호 개발은 4.2% 하루 만에 수익권으로 돌아왔군요. 화신테크도 2% 반등하며 손실은 4%대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M과 할인 모두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각각 5.4%, 8.3%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업종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휴온수가 3거래일째 하락하며 수익률은 14.5%로 내려왔습니다. 네, 다음 삼성 SDI 나흘 만에 크게 반등하며 손실폭이 2.9%로 줄었고요. 베이직하우스 오늘 2.5% 오르며 매수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C 그대로 7.8% 손실 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높은 외국인 지분율이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며 1.3% 오늘 하락세 보였습니다. 반면 NH엔터테인먼트가 4% 급등 나오며 1.8%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전 종목이 마이너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루멘스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미디어플렉스 2.3% 하락하며 손절가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천자전거와 디스텍 시스템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모베이스 오늘 편입됐죠. 1.7%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 소폭 하락하며 어제보다 수익률 줄었고요. LTC 오늘 반등 나오며 매수가를 회복했습니다. CNS 자산관리 소폭 반등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남아있죠. 성호 하이텍 오늘 딱 보합을 마감하며 어제와 같은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의 포트 담겨있는 종목들 하나씩 AS를 받아볼 텐데 먼저 LG 렌터카입니다. 오늘 수익률 더 늘었습니다. 수익률 30.5%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 또 나왔더라고요. 네, LG 렌터카 제가 알러뷰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수주 관련주로서 이만큼 좋은 중소형주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렌터카 지금 차트 흐름도 보시다시피 금요일 같은 경우에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죠. 어제도 제가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LG 렌터카 21선 부근에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있고, 그에 따라 에이즈렌트카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 좀 홀딩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계속 가져가시고, 아직까지도 배가 고픈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렌트카 계속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인데요. 최근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오늘 한 1.59% 그래도 반등세가 나오면서 수익률이 더 늘었습니다. 현대위아도 흐름 점검해 주시죠.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위아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 제가 유일하게 지금 이제 제 포트에 지금 담겨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제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만 원에서 차익 실현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겠지만 4분기 실적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좀 가져가는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0만 원까지 이제 크게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21선이 지지 흐름을 좀 받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21선 아래에서 좀 주가 흐름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수는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내려오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지금 자동차 관련 섹터로서 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현대위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위아도 저희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항상 뭐 중국 내수 관련주로 한번 좀 강조를 하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락앤락 수익률이 벌써 5%를 기록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AS 또 부탁드릴게요. 네, 락앤락이 지금 흐름 자체가 최근에 뭐 실적이 좋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크게 급락을 한번 하고 거기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이제 반등 구간을 만들어주고 21선 부분에서 또 다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그 쌍바닥 패턴을 만들기 위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앤락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말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지금 오늘 내용들이 나왔지만 중국에서 내용이 나온 게 지금 이제 그 경제공작회의죠. 경제공작회의에서 내용들이 나왔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락앤락 충분히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다시 베이비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락앤락 살펴봐 드렸고요. 선광입니다. 참 그동안 매수가 안 주더니 어제 좀 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좀 안타깝게 음봉이 나오고 2%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선광도 AS 부탁드릴게요. 선광은 어제 제가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좀, 작가님한테 전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일단 선광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로 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2%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많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지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현재 무역 교역량이 지금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좀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격은 그야말로 선광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PBR로 따지자면 지금 이제 0.39밖에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지 않고 기업의 성장성을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인데요. 어제 나오셔서 또 불기둥 종목으로 추천하셨는데 오늘 좀 안타깝지만 불기둥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0.5% 강부하권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아무래도 오늘 시장 초반부터 이제 보합권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스카이라이프도 좀 밀렸습니다. 매도 물량에 따른. 그게 따라 하지만 시장이 이제 강하게 다시 한번 더 꼬리를 달면서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따라 다시 한번 더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다는 부분이죠. 이런 이제 차분하게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스카이라이프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고요. 정말 그 스카이라이프 현재 혹시나 제 포트를 보시고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제가 원하는 35,000원까지는 충분히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 올해는 뭐 35,0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5,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스카이라이프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박수건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S1이군요. 거래소 종목이고요. 최근 삼성 에버랜드로부터 건물 관리 사업 양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며 실적 개선 기대감 있다는 증권가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까지 나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S1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인지 기업적인 부분 설명 들어볼게요. 네, S1을 지금 이제 제가 한번 가지고 왔다가, 네, 그렇죠. 손절이 되었다가 다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가져보고, 그에 따라 우리가 수익을 정말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S1 하면 여러분들 알 겁니다. 이제 경비 업체로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보안 서비스 분야를 지금 이제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 이제 정보 보안 솔루션 개발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콜센터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거기다 텔레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은 어차피 매출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가장 매출을 많이 보이고 있는 분야가 보안 서비스 분야라는 거죠. 아무래도 앵커님도 이제 뭐 길 다니시다 보면 뭐 네. 아무래도 좀 혼자 걸어가기엔 좀 위험하다. 요즘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아무래도 네. 미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혼자 다니시기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따른 이제 정말 이런 S1이나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경찰이 할 수 없는, 그 틈이 보이는 사업을 이제 민간 기업이 현재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S1 계속해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성장률이 13%씩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야말로 캐시카우 사업으로서 엄청나게 이제 좋은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S1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1과 같이 계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매출을 보여주고 국내에서 넘버원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뭐 삼성그룹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적인 그룹의 이제 지분 관계가 지금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따른 이제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던 이제 건물 관리 사업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이제 S1에서 이제 양도를 받았다는 부분이죠. 이 분야에서 지금 이제 매년 양도 인수 금액은 지금 4,800억 원입니다. 4,800억 원인데 매년 매출액이 지금 현재 잡히는 게 3,500억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게 따른 영업이익률이 450억이 매년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매출이 1조 6천억 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S1은 우리가 정말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그게 따른 주가 또한 우상향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같이 지수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S1과 같은 이런 좋은 회사는 우리가 좀 포트에 담아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S1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에버랜드와 관련된 건물 관리 사업 관련된 양도 부분이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22평선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22평선입니다. 이제 122평선이면 여기죠. 122평선에 있는 66,000원을 이제 매수가로 좀 제시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목표 가격은 이제 8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65,000원, 이 202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추세가 이제 꺾였다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65,000원에서는 꼭 손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68,000원이었으니까 매수가 66,000원까지 조금 더 하락한 후에 조정을 받은 후에 그때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S1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볼게동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볼게동 종목 함께 보시죠. 네, 박수범 전문가의 내일장 볼게동 종목은 크라운 제과입니다. 국내 유명한 제과 업체죠. 앞서 경기 방어주보다는 좀 방어주 집중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미 3거래일째 주가는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가 더 양호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크라운제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크라운제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시고 많이 좀 회사죠. 크라운제가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같이 해왔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194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일단 제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제빵, 그리고 이제 과자류를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가 이루어졌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하임도 있고, 쿠쿠다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쿠쿠다스도 이제 판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쿠키 땅콩 샌드, 그리고, 뽀또, 빅파이, 그리고 땅콩 카라멜, 땅콩 카라멜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좋아했던 과자였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쮸 자일리톨,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혜태 제과식품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이 회사에서 인수 합병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태 제과에서도 지금 제품이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이제 에이스, 그리고 아이스, 자유시가, 맛동산, 그리고 꿀호떡, 아이스크림 누가바, 이런 제품들이 지금 이제,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크라운 제과에서, 그리고 가장 크게 성장하는데 역할을 했던 게 조리퐁이라는 과자입니다. 조리퐁이라는 과자였는데, 네. 저도 조리퐁 어릴 때 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조리퐁을 통해서 이 경제 논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 돈이 무섭구나 하는 것도 좀 알게 되었던 부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한때는 이제 골목대장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위협을 가하면서 육체적으로 가하면서 골목대장을 한 게 아니라, 네. 조리퐁 한 봉지만 있으면 그 동네에서는 골목대장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장아장거리면서 콧물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다니면서 이제 조리퐁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애들이 말을 잘 들으면 이제 조리퐁 5개 주기도 하고 이제 10개 주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이제 조리퐁을 아예 안 주고 이렇게 하고 그게 치사하고 더럽다 하면서 이제 가깝게 지내지 않은 친구들도 몇 명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네. 조리퐁의 효과가 굉장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 조리퐁을 먹기 위해서 제 앞으로 줄을 서는 현상이 좀 벌어졌던 부분들. 그래서 잠깐이나마 골목대장을 조리퐁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크라운 제과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요. 자,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양봉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크라운 제가 그렇게 하루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한번 또 추세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크라운 제와 같은 회사들이 좀 상승률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러한 회사가 보여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를 값싸게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경영상 수익 구조상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크라운 제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따른 지금 현재 환율상 수혜를 보고 지금 현재 크라운 제가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네. 자, 일단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이제 시초가 좀 매수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게 일단 좀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24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2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좀 기사를 보니까 혜태 제과가 제품 가격을 평균 한 8% 정도 올렸더라고요. 혹시 크라운 제과도 가격 인상 요인 뭐 그런 기대감이 있기도 한가요? 당연히 이제 혜태 제과 식품이, 네. 혜태 제과 종속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같이, 이제 재무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좋은 호재거리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크라운 제과의 불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2-3153-2611번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예, 저 원익 IPS. 네, 원익 IPS요. 네. 예, 보유하신 매수가하고 뭐 비중 말씀해 주시죠. 예, 8,500원의 비중은 40% 정도요. 8,500원의 비중 40%요. 네. 네, 오늘 종가가 8,890원이니까 좀 소폭이나마 수익을 내고 계시는군요. 네, 전에 네. 한번 수익 실현했고요. 이번에 네. 다시 한번 들어와 종목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일단 좀 자세한 궁금사항은요. 박수범 전문가 옆에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통화를 나눠보세요. 연결 네. 도와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아니, 서울 사람인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이번에, 영업이익도 많이 났다고 했는데, 주가가 조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향이라는 건 아시고 계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장비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나마 좀 좋아하는 회사가 원익 IPS입니다. 어제 혹시, 저희 그 프로그램 내일장 대장주 보셨나요? 아니, 어제는 시청을 못했습니다. 시청 못하셨어요? 어제 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장비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해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원익 IPS처럼 지금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좀 안정적으로 좀 꾸준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다 이제 나머지 이제 장비주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이제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원익 IPS라는 회사는 너무나 잘 선택을 하셨고요. 그게 따른 이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삼성그룹 쪽에서 지금 반도체라든가 지금 설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증설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그게 따른 계속적인 원익 IPS 같은 경우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가격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원익 IPS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차트상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62평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개를 들고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9,000원, 좀 높게는 10,000원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좀 더 크게 형성하면서, 다시 2차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면,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2,000원까지는 우리가 목표 가격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홀딩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답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방송 자주 시청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 레고캠 바이오 상담 원하는데요. 네, 레고캠바이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 21,000원이고요. 50% 갖고 있는데요. 21,000원에 비중이 50%요? 네네. 거의 고점에 사셨군요. 예.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레고캠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고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계속해서 그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회사예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적자를 보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투자하고 있는 뭐 바이오메드라든가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주가가 좀 상승했다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뭐 제넥신이라든가,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뭐 아시겠지만 레고캠 바이오 관련된 뭐 루머도 또 돌았던 거 알고 네. 계시죠? 그래서 막 하한가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엄청 혼났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네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좀 그게 있는가 싶어갖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좋다면은 우리가 어느 이제 그 산업군에 따른 그 신사업에 따른 이제 그 기대 심리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도 좋지가 않고요. 네. 그게 따른 우리가 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재무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R&D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고캠과 같은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베팅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재무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좀 더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19,350원이세요. 21,000원이라고. 21,000원이요? 네. 여기, 잘못되어 있군요. 네, 네. 21,000원이신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거의 21선 부근까지는 올라와야지 지금 현재 그 매수가까지는 됩니다. 네.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은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고, 그렇다면 21,000원까지가 아니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 2만 원대만 올라오더라도 2만 원만 올라오더라도 일단은 손절을 하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면 줄기세포라든가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 그러한 이제 그 기대 심리로 우리가 투자가 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기대 심리로 주가 또한 큰 상승률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흐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런 기대 심리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돈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유동성이 좋은 회사에다가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전망은 좀 흑자로 전환을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걸 그래도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수급상으로도 일단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온 상황이고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또한 이제 차트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홀딩에서 가지고 있기보다는 또 우리가 뭐 매일매일 뭐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주가라는 거는 지금 현재 또 단기간 또 상승을 좀 했지 않습니까?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 조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홀딩 전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레고캠 바이오가 내년을 정말 실적 흑자를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신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2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 끊어주시고 네. 나중에 주가가 좀 더 크게 조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좀 더 싼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들어가자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답변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기운 내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